자, 그럼 오늘부터 체스 두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체스는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 보다가 슈퍼마켓 장난감 코너에 팔고 있는 거 구매했고요. 약 13달러 정도 주고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는 체스 보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체스 말이 있습니다. 먼저 보드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체스 보드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자, 가로 8개, 세로 8개 해가지고 88에 64죠. 64개의 정사각형 타일이 있는 게 이제 체스 보드의 모습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체스판과 체스 말은 일반적으로는 나무로 된 것들이 이제 원래는 나무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미국 친구들네 집에 가보면 이제 뭐 가족들이 같이 두는 그런 체스를 보면은 이제 뭐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두시다가 가족들이 두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가정 놀러 가보면은 나무로 된 체스들을 많이 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나무로 된 게 좀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저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게 좀 가격이 저렴하죠. 플라스틱과 이 종이보드, 그래서 저렴한 거를 저는 구매했습니다. 뭘 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체스는요, 전쟁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군대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군대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훈련병들 오와 열을 맞춥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오와 열, 그러니까 가로 세로 줄을 잘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군대 용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군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말로 하자면 뭐 오라고 할 수 있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파일, F-I-L-E. 자, 그래서 이 체스판은 이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저 여기서부터 A, B, C, D, E, F, G, H 8개죠. 8개. 8개의 파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A 파일, B 파일, C 파일, D 파일, E, F, G, H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말로 치면은 이제 군대 개념으로 O에 해당되는 거죠. O. O와열을 맞춥니다. 그때 O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파일 기억하십시오. A부터 H 파일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부터 파일은 이렇게 가고, 즉 왼쪽 맨 아래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열. 이제 열은 그 체스보드에서 영어 표현으로 랭크라고 합니다. R, A, N, K. 그래서 1부터 8까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일과 랭크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파일과 랭크를 알면은 자신의 말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에 어떤 말이 있으면 A1에 말이 있는 거죠. 여기 있다면 B1이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B2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 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 오와 열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과 랭크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파일과 랭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요약드리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파일은 A부터 H까지 8개가 있죠. 8 곱하기 8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크는 1부터 8까지 있겠죠. 8 곱하기 8입니다. 그래서 체스보드에 있는 모든 말의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파일과 랭크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 체스의 국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체스의 기보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체스 선수들이 서로 이제 말의 위치를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국제 용어이기 때문에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확하게 시스템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저렇게 모든 체스판의 좌표를 그 부호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1부터 H8까지 모든 부분이 커버가 되죠. 아시겠죠? 이게 좌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체스 말은 까만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자, 마치 한국의 바둑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바둑도 흰 돌, 검은 돌이 있듯이 자, 체스도 검은 말과 흰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긴 건 똑같아요. 자, 그 색깔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스 말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 자, 6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스 말 중 왕 말이 있습니다. 왕, 킹이라고 하죠.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 세계인들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 영어로 킹 말이 있습니다. 킹 말은 보시면은 이 끝에 이렇게 십자가 마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킹입니다. 자, 말 위에 십자가 마크가 돼 있는 게 킹입니다. 자, 이게 왕이에요. 왕. 자, 그 다음에 여왕 말이 있습니다. 여왕 말은 마치 끝이 꽃봉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자, 끝이 꽃봉오리처럼 생겼어요. 자, 십자가 달고 있는 게 킹, 왕말이고, 여왕말인 퀸은 십자가가 없고 위에 꽃봉오리 같은 걸 달고 있어요. 자,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꽃봉오리 달고 있는 게 퀸, 여왕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비숍은 뭐냐면 카톨릭이죠. 천주교의 사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부님 같은 그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목사님은 영어로 패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스 말에서 쓰이는 비숍이라는 개념은 천주교의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숍 아시겠죠? 사제라는 뜻입니다. 사제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비숍이라는 뜻은 카톨릭의 신부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숍 아시겠죠? 비숍의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마킹이 돼 있습니다. 마치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끝에가 저렇게 뾰족한데 한쪽이 마킹이 돼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상어 머리처럼 생겼어요. 저렇게. 자, 이게 비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봐봐요. 비숍은 종교 지도자인데 왜 비숍 위에 십자가가 없고 왜 왕말 위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게 왜 그런지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항상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체스라는 게임이 원래 인도의 그 차투랑가라는 게임에서 유래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말의 생김새나 이 체스 말의 이런 철학들이 이제 성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의 그런 철학을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펼쳐보시면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있는 거니까 천주교의 사제 위에 십자가가 없고 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철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그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킹 말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카톨릭의 사제 위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카톨릭의 교황권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원래 카톨릭의 교황도 왕의 신하인데 교황권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왕이 교황한테 무릎을 꿇은 사건들 있잖아요. 유럽 역사에. 자, 그런 사건들을 이제 서양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종교가 타락을 해서
정치 권력을 집어삼켜서 이제 왕이 교황한테 무릎 꿇었던 시대들을 굉장히 종교가 타락한 시대로 보는 거예요. 서양 철학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양의 이런 사상의 사상과 철학의 백그라운드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 밑에 종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서양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의 중세 역사에서 교황권이 강해져서 왕이 교황한테 무릎 꿇었던 사건들을 서양인들은 신하에게 무릎 꿇는, 그것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그 신하에게 무릎 꿇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때를 이해가셨죠? 자, 또 한 가지 체스에서 알 수 있는 기독교 사상과 철학이 뭐가 있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종교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사제는 왕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왕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교의 지도자가 왕 위에 있다면 그때는 이제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은 항상 종교 지도자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럼 왕 위에는 누가 있냐? 왕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의 사상은 서양의 세계가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은 왕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에는 세상이 굉장히 태평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시대에 이제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돈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왕권이 약화되면, 즉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권이 약화됐다는 얘기는 왕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시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세상이 어둠으로 가는 거죠, 중세가. 이게 서양인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체스에서도 역시 남녀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왕과 여왕 둘 다 일종의 왕 말이지만 남성 왕인 킹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은, 가정의 기본은 남편이라는 거죠. 가장. 그리고 가장의 역할은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족을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남성주의적인 그런 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이렇게 남성에게 조금 남성을 보조하는 돕는 배필로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남성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가치관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체스입니다. 자,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보시면 십자가가 남자의 머리 위에 있죠. 자, 그래서 가정을 이끌 때 남편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서양인들의 가치 체계예요. 그래서 남자, 즉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제 모든 세상이 다 평안해진다는 거죠. 가족 관계도 평안해지고 세상도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킹 말 위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루크라고 하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성처럼 생겼어요. 성, 마치 이제 중세 성 타워처럼 생겼잖아요. 자, 근데 왜 이름이 루크일까요? 루크 뜻이, 사실 영어로 루크는 까마귀란 뜻인데 까마귀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 루크란 말이 페르시아어로 병거란 뜻이거든요. 병거, 술의 병거,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루크 뜻이 일종의 이제 보급하는 마차, 뭐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트를 보조하는 그런 개념에, 나이트는 이제
기사잖아요. 말탄 기사. 말탄 기사가 앞에 장군처럼 이제 무기를 들고 막 말 달려가겠죠. 이제 그 뒤를 보조하는 보급 병거 뭐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크는 까마귀란 뜻이 아니라 페르시아어로 마차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마차. 그래서 성처럼 생긴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성에서 이제 뭐 보급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잇을 보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 모양의 루크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크는 체스 공식 말 명칭은 루크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치 중세의 성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타워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식 명칭은 루크입니다. 자, 페르시아어고 마차라는 뜻입니다. 마차. 자, 그 다음에 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폰, P-A-W-N. 한국말로 하면 졸이죠, 졸. 이 서양 장기라고 했으면 체스 말 중에 가장 힘이 약하고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한국 장기의 졸이라고 보시면 돼요. 졸. 자, 그래서 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6개의 그런 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퀸, 비숍, 나이트, 룩, 폰 그렇게 6개의 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체스의 말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말들의 이동 범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